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9살 이정아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어요. 남편은 회사원이고 아이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중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히는 사람. 20살의 여름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이상했지만 무심코 개봉했죠.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낯익은 글씨체. 정아야, 이 편지를 볼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꼭 말하고 싶었어. 미안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이 글씨체는 민수의 것이었어요. 20에도 넘은 시간 속에 묻어뒀던 기억이 한순간에 제 눈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19살이었고 민수는 22살이었죠. 대학로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에게 매일 찾아와 커피를 시키던 남자. 그가 처음 제게 건넨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아 씨는 커피보다 웃을 때 향기가 더 진하네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멈췄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는 그땐 몰랐습니다. 민수는 군 복무 중 사고로 크게 다쳤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매일 편지를 썼어요. 그러다 어느 날 편지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수를 제 인생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편지가 제게 온 걸까요? 민수가 보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보낸 걸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이 옆방에 있는 걸 알면서도 편지를 꼭 쥐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혹시 민수가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편지는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귀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정아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꼭 웃는 얼굴로 인사하자. 저는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 제 인생을 뒤흔들었거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가벼운 검진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갔어요. 요즘 따라 자주 피곤하고 입맛이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무거운 공기를 저는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이상하게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그날따라 병원 대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무거운 걸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레 진단서를 내밀었죠. 말기암. 그 두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사가 무언가 계속 설명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적힌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정아. 내 이름이 맞나 싶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을까, 꿈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밑은 퀭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택배 상자 속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편지요.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이상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마치 누군가 제게 마지막 숙제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퇴근도 못하고 집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 중이라며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겁게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눈치라도 챌까봐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죠.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선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내 인생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제가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언제나 민수가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순간들. 그때는 정말 세상이 우리 둘만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세상과 작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남편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민수일까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고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정아야,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잖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민수를 찾아야겠다고요.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죽기 전에는 꼭 한번 만나야겠다고요. 민수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식은 커피를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전화, 그냥 전화가 아니라는 걸요. 전화를 받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야.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듯 했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십수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는데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제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 맞죠?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아야, 나야.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 내 집 앞으로 갔었어. 그런데 도저히 배를 누를 수가 없더라.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 그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나타나다니.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를 향해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때 나를 버렸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냐고, 그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나도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그는 모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만나죠. 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에 남은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이게 꿈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우리는 서로 너무 달라졌을 테니까요. 그가 날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내가 병든 몸이라는 걸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 그가 바로 민수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요. 그를 만나기로 한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바람도 부드럽게 불었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불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고 눈가엔 피곤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기억하는 내 모습은 아마 젊고 환하게 웃던 20살의 나일 텐데 지금의 나는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선 이상한 설렘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꿈을 다시 꾸는 기분이었어요. 그와 약속한 장소는 옛날 우리가 자주 가던 남포동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간판은 바뀌었지만 카페 앞 골목의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켠 창가 자리에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민수였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섞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 따뜻하고 진심이 가득했던 그 눈빛.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아야.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참으려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손수건을 내밀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는 참 미안하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때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사고 이후로 내가 많이 다쳤어. 한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고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 편지가 내게 가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리고 얼마 후 집안 사정이 너무 복잡해졌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주름과 슬픔이 그 모든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아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다시 마주 앉아 있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페 안의 시계는 멈춘 듯했고 우리는 오직 서로의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 순간 현실이 무겁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만 가야겠어요. 미안해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걸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했던 사람이 그라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날 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번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다음 날 민수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그때 우리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아침이 되자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병의 기운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민수를 다시 만난 곳은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제 모습을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 들려줄래요?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그때 나 너를 떠난 게 아니었어. 사고 이후 병원에 누워있던 나를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어. 너의 어머니였지.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부탁했어. 정아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그 애는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고. 너를 위해서라면 그게 맞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진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편지를 썼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 그 편지를 가져가셨지.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를 지켜보는 게 내게는 죄처럼 느껴졌거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모든 오해가 모두 어머니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의 눈을 의식한 걸까? 그때 어머니는 저를 강하게 붙잡으며 말했죠. 인생은 사랑보다 현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현실이 지금 내게 남긴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정아야, 사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그때 너를 지키는 게 옳다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지 내 두려움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한순간 세월이 사라지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숨이 가빠졌어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 그 또한 제 가슴속에 묻어둔 채로 살아온 고백이었습니다. 민수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 속에는 잃어버린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옛날처럼 그가 장난스레 웃음을 짓기도 했고 어느 날은 서로의 삶을 담담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숨이 차오르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시간만큼은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에는 가을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듯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는 제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걱정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둔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저 사실 그때 당신 아이를 가졌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끝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화야, 그게 사실이었어? 그토록 내가 찾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만은 말하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였지만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19이었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어린 마음으로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죠. 그 후 어머니는 저를 시골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곁에 있었다면 너 혼자 그렇게 아프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와서 돌릴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서 고맙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금세 비가 쏟아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더 아팠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더 멀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뿐이야.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날 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화야, 내일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건 우리 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야. 다음 날 민수를 만나러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일렁거렸습니다. 민수가 보여줄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뭘까? 무슨 이야기일까? 그는 늘 그렇듯 공원 벤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금빛으로 내려앉고 낙엽이 발밑을 스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는 닳고 색은 바랬지만 그가 그것을 꺼내는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매, 웃는 입술, 어쩐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군복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그 남자, 그리고 그 아이. 저는 사진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예요?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너희 어머니가 나를 떠나라고 했을 때 사실 너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몰래 너희가 사는 마을 근처로 갔지. 그때 우연히 너를 봤어. 너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한 여성이 되었어. 그 아이 나에게 찾아왔었어.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건가요? 그토록 잃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살아 있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수진이라고 했어. 너를 닮았더라. 눈빛도 웃음도. 그 아이가 내게 와서 물었어. 혹시 이정아라는 여인을 아느냐고.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분명 내가 오래전에 지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수진. 그 이름이 입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서울에 있어. 엄마를 찾고 있다고 했어. 그게 바로 너야, 정아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잃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었고 그 아이가 지금 나를 찾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아이를 꼭 안아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내가 그 아이를 만나고 곧 떠난다면 그 아이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건 아닐까? 새벽녘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아직 널 사랑해.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한 그 한마디, 그 아이가 살아있고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그 아이를 안아야 한다. 민수는 제게 서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곳은 낯선 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날 울부짖던 제 어린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흐린 하늘과 빗방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쳤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수가 미리 연락을 해두었는지 카페 안쪽 테이블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 눈매, 코끝, 입가의 선 모두 제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낯섦과 동시에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맞나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늘 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왜 버렸을까?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원망했는데 이제는 다 이해돼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이렇게 저를 용서해주는 어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됐어. 너를 만났으니까 이제 정말 괜찮아. 그렇게 저는 그녀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녀의 체온, 그 모든 것이 제 마지막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수지는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엄마는 이제 행복해. 장례식이 끝난 날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조용히 검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정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집 안에는 정화가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약 봉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수진, 젊은 정화, 그리고 민수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이 참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은 이제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화의 필체로 수진아, 그리고 민수 씨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려 쉽게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수가 대신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정화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겠구나.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편지를 읽던 수지는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너를 지키지 못했단 죄책감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왔단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주었어. 그날 너를 다시 안았을 때 엄마는 그걸로 충분했단다. 글씨는 점점 흐트러졌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정화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줘. 그리고 민수 씨, 그때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마웠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 셋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눈물 한 방울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쉬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 목까지 살아갈게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하늘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정화의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화야, 이제 정말 편히 가요. 우리 수진이가 당신을 닮았네요. 그날 이후 수진은 매년 같은 날 엄마의 묘소를 찾아 작은 들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잊지 않을게요.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웃으면서 인사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40을 넘긴 나이가 되었고 작은 출판사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정화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화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진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죠. 그날처럼 하늘이 맑은 오후, 수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한 편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이자 어머니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글을 써내려가며 어머니의 삶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했던 여자. 그게 바로 정화였습니다.
그녀는 세상 앞에서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늘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낸 세월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을까 생각하니 수진의 마음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던 순간 창문 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잘 살고 있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모니터 속 제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다시 만남의 기록입니다. 그 여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글을 저장한 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처럼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사이로 작은 흰 구름 하나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구름이 마치 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듯 보였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길이라는 걸요. 그날의 하늘 아래서 수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책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죽기 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읽고 잊고 있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오래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결국 모두의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엄마의 사진 앞에 들꽃 한 송이를 올려두며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